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영어 고사성어 025강입니다. 043번부터 보죠. Charity begins at home. 이 말은 1625년에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프랜시스 뷰먼트와 존 플래처가 With Without Money라는 작품에서 쓴 표현입니다. Charity가 자선, 자비, 너그러운 관용이라는 뜻이니까 Charity begins at home 하게 되면 자선은 집에서 시작된다라고 해석됩니다. 이 말은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을 비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과 에너지를 쏟기 이전에 자신과 가족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겠죠? Look after your own family first. 당신 자신의 가족을 먼저 돌보아라. 그쵸?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재는 개편이며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 뒤에 다른 표현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Charity begins at home, but it shouldn't end there. 자선은 집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자선이 거기에서 집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남도 도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삭막한 세상에 온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 말은 1659년에 영국의 유명한 종교인이자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풀러 이 사람이 했고 1996년 7월 30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에도 일부러 이것이 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Charity begins at home and justice begins next door라는 표현도 있는데 1843년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소설가였던 찰스 디킨스가 했다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 자선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의는 begins next door, 옆집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집 밖을 나가면 정의를 따진다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는 잘못이 있어도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하지만 밖에 나가서 남에게는 정의를 앞세운다. 즉 계산을 철저히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Charity begins at home과 같은 취지의 명언과 속담이 있습니다. 자선은 재물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의 명언인데 자선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재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자, 자선을 베풀게 되면 재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니까 자선, charity는 좋은 것이다. 권장하는 겁니다. 손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손을 펴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프랑스 속담인데 손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손을 펴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손을 모으는 것은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손을 펴는 것은 자선을 베풀고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charity는 좋은 것이다. charity를 권장하는 표현입니다. 044번으로 가봅니다. Cloud9 구름 9번 구름이죠.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미국의 기상국은 구름을 높이에 따라서 9등급으로 분류했는데 가장 높은 구름이 클라우드9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이와 매력적인 외양 때문에 클라우드9 위에 있다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상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표현은 클라우드9이라는 표현은 조니 달러라는 미국의 인기 있는 라디오 연속극 덕분에 널리 퍼졌답니다. 1949년부터 1962년까지 방영된 이 연속극에서 주인공의 컨디션이 나빠질 때마다 클라우드9으로 옮겨져서 생생하게 활기를 되찾아서 최상의 상태로 바뀌곤 했던 겁니다. 이 클라우드9이 행복의 절정, 극도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9이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클라우드9은 원래 단테의 신곡 천국편에 나오는 말인데 천국에 이르는 마지막 9번째 계단을 지칭하는 것이 클라우드9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곧 도달하니까 최고로 행복한 절정의 순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름 위에 뜬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우드9인데 9에 있는 건데 매우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단테의 신곡 천국편 단테 이거를 이태리 말로 라 디비나 코메디아 파라디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는데 파라디소가 영어에서는 패러다이스, 샹그릴라 유토피아 이런 것이 전부 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클라우드9과 비슷한 의미로 세븐스 헤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븐스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나오는 말인데 천국에는 7개의 계층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국으로서 초월자, 신이 거처하는
가장 가까운 위치라고 했다는 것이 이제 세븐트 헤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거처하는 곳으로 최고로 행복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 이제 세븐트 헤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n cloud 9 9번 구름 위에 있다. in seventh heaven 7번째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표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045번 봅니다. constant dropping wears away a stone. 자, 이 표현은 고대 로마 시대의 오비드라는 고대 로마의 시인이 했다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데 constant dropping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것은 a stone 돌멩이를 따라 없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준한 떨어짐이 돌을 따라 없앤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돌멩이도 갈아버린다. 돌을 딸게 만든다. 낙수물이 돛돌을 뚫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말 속담이죠. 돛돌은 지붕의 낙수물이 떨어지는 곳에 놓은 돌이 돛돌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무쇠도 계속 갈면 바늘이 된다라는 속담도 있죠. Little strokes fell great oak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가볍게 작게 두드러지는 것이 여러 번 있으면 fell great oaks 큰 참나무를 쓰러뜨린다, 넘어뜨린다 이런 말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고 하는 우리말 속담과도 같은 말이죠. 중국, 자 이제 고사성어의 예를 봅니다. 중국 북송 시대에 숭양 지방을 다스리던 장괴애라는 사람이 순찰을 하다가 관청의 창고에서 튀어나오는 하급 관리를 발견하고 잡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상투에서 엽전이 하나가 나왔답니다. 창고에서 훔친 것이라는 자백도 받아냈어요. 그래서 권장을 치려고 했더니 그 하급 관리가 그까지 엽전 하나가 뭐 대수냐라고 항의했답니다. 그래서 장괴가 이 자식 봐라라고 해서 화가 나서 소리친 말이 이겁니다. 일일 일전 천일천전 승거목단 수적천석이라 최근 답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엽전 한 개면 천일이면 엽전이 1000개야. 승거목단 승은 줄을 말하면 줄. 그거는 이제 톱을 말하고요. 이제 목은 나무목, 단은 끈을 단자. 그러니까 새끼줄 녹끈으로 나무를 잘라서 나무가 잘리게 하고 수적천석이다. 물방울 적자죠. 물방울이 뚫을 천자, 돌석자, 돌멩이를 뚫는다. 이 천자가 뚫을 천자인데 구멍을 뚫는 기계를 천공기라고 하죠, 그죠? 참고하십시오. 뚫을 천자, 구멍이 혈자 밑에다가 어금 내자, 어금으로 구멍을 뚫는다라는 의미랍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하급 관리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엽전 하나에 목숨을 잃은 하급 관리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더욱이 엽전 하나가 아니라 금화 수십만 개를 꿀꺽하고도 목이 튼튼하게 붙어있는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즐비한 나라에 그가 와서 본다면 너무 억울해서 다시 죽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전국책의 위책과 사기의 장의열전이 나오는 고사성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구침주, 군경절축, 중구사금이라. 쌓을 적자 깃털 우자죠. 쌓인 깃털이 침주, 배를 가라앉히고 무리 군자, 군경, 가벼울 경자, 군경절축, 끈을 절자, 굴 때 축자. 가벼운 것도 많으면 차의 굴 때 차축을 끊고 중구사금이다. 삭자가 이제 쇠를 녹인다는 뜻입니다. 녹일 삭자. 중구사금. 많은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적천석 저구침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낙수물로 대돌을 뚫는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고사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집중해서 계속하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하면 뭔가 큰 일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